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소개팅 매너? 소개팅 매너? 소개팅 매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저는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게 소개팅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매너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때는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물론 저는 뭐 소개팅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일생을 통틀어서 소개팅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20대 중반 때 딱 한 번 했어. 그래서 소개팅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하다 보니까 소개팅 같은 거를 그러니까 우리 때는 좀 약간 오프라인 기능이 좀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굳이 뭐 소개팅이 아니더라도 사람 만나고 술 먹고 그러다 보면 술자리 또 사람들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이 부르고 이러다 보면 좀 약간 위아드 월드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 그 술로 인한 커넥션이 굉장히 강하던 시절이어서 물론 그때도 소개팅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나는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내가 한번 해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나의 정친구라고 우리 때는 정친구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미주가 그걸 해줬는데 근데 미주가 해준 그 친구도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보아서 궁금하다는 애였어. 그래서 우리 만나가지고 서로 카페에서 술 한잔 커피 마시다가 소주 한잔 하실래? 이래가지고 소주 한잔 먹고 진짜 기분 좋게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그 다음에 진짜 두 번 다시 안 봤어. 진짜 그렇게 난 그렇게 됐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 뒤로는 소개팅이 30대 중반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보통 남자는 30대 중반에 소개팅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몰아서 돌아와. 그래서 그때가 되면 30대 초반 여자부터 같은 30대 중반 여자까지 확 들어오거든. 그때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지. 내가 왜 나가냐? 그래가지고 뭐 지금이랑은 좀 이게 시차가 좀 있긴 한데 근데 좀 요새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팅 내가 보기엔 비매너 같거든.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좀 보라고 들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소개팅하고 거절 매너를 좀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소개팅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일십 안 일십하거나 늦게 답장하면서 알아서 떨어져라 이렇게 눈치 주지 말고 그냥 좀 거절 멘트를 보내라는 거야. 인터넷 보면 거절 멘트 많지 않냐? 그거 복부 타는 것도 어렵냐?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상대랑 주선자 모두에 대한 예절이다. 피하는 거 진짜 비겁하고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지 않냐? 응? 밤 늦게 보내면서 눈치 주고 마음 약해서 거절 못한다. 웃기지 마라. 그냥 네가 나쁜 사람 되는 게 싫은 거지 않냐? 반성해라. 이렇게 해서 좀 이 사람은 일십을 좀 많이 당한 것 같아. 그래서 요새는 소개팅 같은 것도 이제 일십 같은 걸 많이 하나? 나도 근데 그런 걸 좀 깜짝깜짝 놀라거든. 나도 일십 당한 거를 나중에 알게 된 적이 있어. 그래서 뭐, 나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생일 같은 거 뜨면 이제 선물 같은 걸 좀 잘 보내주는 편이거든. 뭐 거창한 선물 아니고 치킨 같은 걸 좀 보내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치킨 사준 애가 작년에 내가 보낸 카톡을 안 읽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야, 너 내 작년에 보낸 카톡 아직까지 안 읽었네? 말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고. 근데 걔네들 나름의 변명은 뭐냐면 읽고 답장을 안 하는 거는 너무 미안할 것 같다. 그래서 안 읽고 답장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보면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카톡이 한 몇백 개씩 쌓여 있거든. 그러니까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뭔가 이제 그런 카톡이 하나하나 다 보면 안 되니까 지도 피곤하니까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 걸 당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어. 전쟁이 시작돼서 그래서 첫 댓글은 회피형이라서 그렇다. 그래놓고 상대가 눈치가 없다고 오히려 남을 탓한다. 그래서 그게 극혐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걸 회피형으로 왜 보냐. 소개팅하고 상대방이 사랑 고백한 것도 아닌데 무슨 거절 멘트를 보내냐. 연락 안 오면 알아서 눈치 챙겨라. 알아서 눈치 챙겨라는 글도 되게 많았어. 회피형이 극혐이다라는 얘기부터 그리고 알아서 알아쳐먹으면 안 되냐. 누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일십을 하냐. 그냥 이 사람한테 관심 없네. 이해하면 그만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 그래서 눈치 챙긴 것도 매너고 강요를 하지 말라라는 NC소프트의 댓글도 있었고 꼭 말로 해야 언어냐 거절의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 그래서 그냥 눈치로 알면 안 되는 애들 구구절 핑계대지 마라. 그냥 너네들의 인성이 빠은 거다라는 얘기부터 회평이 진짜로 많다. 이게 갑론을박이 엄청 벌어졌거든. 이게 인터넷에서. 나는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런 사람들 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은 소개팅도 요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뭐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게
물론 내 입장에서는 나는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위기지. 왜 그냥 왜냐면 내 친구들도 소개팅 많이 까였거든. 그러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해. 오빠랑은 못 사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니다. 혹은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해서 거절당한 애들도 사실 많긴 많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그냥 답장을 씹어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게 사람 입장에서 다를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나는 그게 그 익십을 당하고 나서 나는 이게 좀 짜증 났던 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게 자기가 하는 대로 생각을 하잖아. 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일십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 일십을 내가 언제 일십을 하게 됐냐면 옛날에 내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쪽을 넘어갈 때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연락처를 이렇게 교환하고 이렇게 몇 번 나도 그때는 외로워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연락처들이 많이 싸니까 나도 그냥 안 읽게 되더라고. 일십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똑같이 느낀 게, 딱 얘네들이 날 이 정도로 볼 때 날 일십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지사지로 보게 되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그게 길 가다가 번따를 한 사람이야. 그런 거면 일십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근데, 소개팅이잖아. 서로 아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일십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 가장 인간에 대한 그 기본적인 매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요즘 사람들은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포감을 느끼고 있잖아. 폴포비아라고 해서 전화도 못 받고 문자거나 카톡하는 것도 막 이게 상상하다 보면 막 이렇게 덜컹덜컹 놀란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런 애들한테 이게 거절이란 걸 하라는 건 걔네들한테 또 얼마나 힘들 거야 그게. 그런 생각이 문득 든 거야.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고 진짜 애들끼리 갑론을박으로 벌어져서 싸우고 있더라고. 그래도 인간 대 인간 이건 매너가 아니지 않냐부터 야 말로만 해야 언어냐고 모르면 대충 알아쳐먹으라고 왜 눈치 챙기라고 이런 애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소개팅이랑 주선자 끼는데도 이렇게 일십하는 애들도 있다 보니까 나는 진짜 그런 것도 진짜 요새는 그런 이별도 되게 많아. 연인 사이에 잠수 이별이 존나 많습니다.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 아니, 사랑했던 사이인데, 근데 왜 얼굴도 안 보고 헤어져? 연락도 안 한대, 여러분, 진짜. 그냥, 연락을, 그게, 맨 처음에 일주일 끊겼다가, 다시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 2주일 끊겼다가, 그 다음에 한 달 끊겼다가, 그 다음에 한 반년 지나면, 이제 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대. 야, 씨발, 이게 뭐냐고, 나는 진짜. 나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일들이 점점 커서 다른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보게 되면 사실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항상 모든 하나의 행동은 계속 확장되게 되잖아. 전화를 못 받고 연락하는 것도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싫어서 말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확장이 되면 연인 관계에서도 그냥 잠수입을 타게 되고 야 나중엔 이혼할 때도 얼굴도 안 보고 하겠다. 근데 점점 확장이 되는데 근데 결국엔 이런 것들이 내가 항상 늘상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결여로 가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결국엔 누구랑 관계를 맺어봤자 뭐 어떤 깨달음이 있냐는 거죠.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보면서 좀 약간 재밌었어, 이게. 와, 요새는 이런 식으로도, 이런 걸로도 많이 싸우는구나 하는 게 굉장히 웃겼고. 그리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과 사람이 맺은 만남이란 건 좀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옛날 영상 보내려고 했지만, 저는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마지막에 헤어질 땐 좋게 끝내요. 무조건 좋게 끝내요, 저는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완전히 좋게 끝내고, 그리고 안 봐. 내가 말하는 좋게 끝난 거, 야, 우리 다음에 술 한잔 먹자. 이게 아니라, 뭐 이제 서로 우리 갈 길을 갑시다. 이 정도까지는 풀고 끝내는 편이야, 나는 항상. 나는 항상 그러거든. 그래도 일단 이게 뭔가 이게 면전으로 딱 맞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요새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변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세상이 변한 걸 이제 누구를 탓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소개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끼어 있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일십을 한다는 거, 그 읽고 씹어버리고 알아서 무시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글쎄 모르겠어. 그 사람도 때로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대로 당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 그런 것들이. 근데
왜 그렇게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내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반이 형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끝낼 때는 그 마무리 잘 짓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다 그래. 특히 직장도 그래. 직장이 다 이어지게 돼 있거든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갈 때 가더라도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마지막에 술 한잔 먹고 풀고 가잖아. 그러면 그게 다 어떻게든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얘기해봤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